근데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잖아요. 네, 있죠. 개인회생 폐지? 뭐 네. 이런 말을 쓰던데 이게 무슨 말이죠? 개인회생 제도가 전반적으로 용어가 좀 특이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생소하실 수 있죠. 개인회생 폐지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변제 계획을 끝까지 이행을 하지 못하는 네. 경우에 법원에서 결정으로 중단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건 아니네요. 아니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는 크게 기각 네. 그리고 폐지 이렇게 두 네, 개로 네.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애초에 요건을 좀 불비하거나 네, 네. 아니면은 변제계획안이 부실하거나 그럴 경우에 네. 개인회생 시작조차 안 되는 게 기각이고 시작은 됐는데 그 이후에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네. 못할 때 그때 되는 것이 폐지입니다. 방금 여쭤보셨는데 네. 개인회생 폐지는 개인회생이 인가된 이후에 네. 변제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못할 때 그때 요건은 있는데도 맞아요. 안 된 네.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때 폐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무상 뭐 제일 많은 사례가 뭐죠? 가장 큰 건 당연히 변제금이 납부가 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금 계획을 굉장히 타이트할 수밖에 타이트하죠. 없는데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네. 예상치 못한 자금이 나가는 경우들이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네, 아플 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고 그게 누적된다고 네, 하면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폐지 사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허위로 소득 신고를 했다든지 재산을 숨긴 게 나중에 발각이 됐다든지 네. 이렇게 부정행위가 적발이 된 경우에도 폐지가 될 수 사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요건이 안 되는데 패스한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네. 요건을 그렇게도 숨기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변제금 제때 못 내면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기니까 변제금은 그때그때 다 잘 납부를 해야 되겠네요.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제가 다쳤어요. 또는 뭐 어머님이 뭐 큰 사고를 당했어요. 이런 정당한 좀 이유가 있는 누가 들어도 사유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원에서 변제금이 일부 미납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폐지하지는 않고요. 네, 네. 당연히 일부 유예 기간을 두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미납이 돼야지 폐지되는 건가요? 실무적으로는 3회. 예를 들어서 변제금이 월 100만 원이다. 그러면 3회 300만 원이 미납이 됐을 때 그때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폐지 예정 통지서 같은 것도 보내준다 뭐 그러던 것 맞아요. 같아요.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되면 변제 계획서를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뭐 진술서를 제출을 해서 네.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제 의사를 좀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변제금 납부가 일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제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네, 하는 네.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다만 변제 계획안을 수정을 하려면 이게 채권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고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보겠네요. 그렇죠. 법원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폐지가 만약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채무를 감면을 받았는데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감면받았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심지어는 이자까지 살아나고요.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강제 집행 방어 조치가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럼 다시 강제 집행. 압류, 네. 뭐 강제 집행, 독촉 전화도 오고 뭐. 독촉 전화 네. 다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한 3천만 원 50% 네. 감면이 성공해서 네. 3천만 원을 변제하고 있어서 거의 다 변제가 네, 됐는데 갑자기 폐지가 돼서 나머지가 살아났다 네. 뭐 하면 그때부터 다시 변제된 채무를 다시 갚고 이자까지 살아나서 음. 굉장히 큰 채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 14일 이내라면은 즉시항고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받을 네, 수 네. 있고요. 다만 여기 즉시항고를 한다고 할 때는 네. 이 밀린 변제금은 모두 납부를 해야 돼요. 아. 그게 조건입니다. 만약에 즉시항고조차 못했다. 14일 내에. 이건 이제 일반적인 뭐 다른 민사나 형사 절차랑 좀 유사한 부분인데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한다면은 추한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변제금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게 네. 일시적인 사정이 아니고 좀 이제 장기적이거나 못하겠다. 영구적인 사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네. 개인 파산 절차를 고려하는 것도 네.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법원의 결정을 번복시킨다는 거는 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약속을 한번 지키지 않아서 네. 개인회생을 해준 건데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채권자든 법원이든 사실 더 이상 채무자를 믿어주기가 힘든 거죠.